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303번째 시간으로 친구네 문상 다녀오기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네 문상 다녀오기. 한가한 오후에 나른한 시간이었다. 일상적인 일들이 이어지고 있었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반복적인 생활이 계속되는 때였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의 부고 소식이 카톡에 올라왔다. 이리저리 고민을 했다. 친구의 장모상이었고 병원은 청주에 있는 병원 장례식장이 변소였다. 모레가 발인인데 갈 수 있는 날은 오늘뿐이었다. 왜냐하면 내일에는 다른 일정이 잡혀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곳까지 가는데 추정 소요 시간이 1시간 30분가량이었다. 인근 구미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다들 바쁜 사람들이라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을 터였는데 아무튼 용케도 시간을 할애해서 5시 30분에 친구의 사무실 근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불볕 더위를 연일 보도하고 있는 때에서 상을 치르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여겨졌다. 물론 옛날 같지 않아서 모든 것이 상조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니 별로 신경 쓸 일이 많이 줄어들긴 했을 것이다. 차속에서 친구가 계속 부고 소식을 알리고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선뜻 문상을 오겠다고 하는 이들도 별로 많지 않았다. 1시간 반 정도를 달려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식장 안으로 들어서고 보니 수원에서 친구와 같이 근무하고 부고를 올린 L군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 문상객을 맞을 리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식사를 하고 친구랑과 오면 문상을 하기로 했다. 1시간쯤 지나고 났더니 대전에 있던 P 박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다고 하면서 도착을 했다. 고인은 91세라고 했다. 병원에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아침에 문안을 여쭙기 위해 들어갔더니 이미 운명하신 후였단다. 가족들이 임종을 못 지킨 아쉬움은 남았지만 병원 신세도 지지 않고 편안히 고종명하셨으니 더 바랄 나이가 없을 듯했다. 얼마 후 친구 내외가 도착했다. 정식으로 문상을 하고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며 정답게 시간을 보냈다. 손아래 처남이 공군사관학교에 교관으로 근무했던 덕에 청주에서 기거를 하게 되었고 장례도 이곳에서 치르게 되었다는 설명이었다. 문상객 중에는 제자인 듯한 공군 현역 장교도 자리를 하고 있었다. 문상을 마치고 기로에 올랐다. 이미 시간은 늦어져 거의 11시가 임박해져 있었다. 차로 출발해서 P 박사를 대전에 내려주고 L군은 구미에 내려주고 교육원으로 돌아왔다. 먼저 제2군에 대해서 언급해보자. 그는 처음 금성사 쪽에 근무를 하다가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했다. 군의 카츄샤를 다녀온 덕에 영어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영국 쪽에서 연구소에 파견을 나가 2년 정도 근무하고 돌아왔다. 자식으로 아들과 딸을 두었고 10여 년 전에는 울산에서 남양연구소 쪽으로 근무지를 옮겨 근무를 하고 있는 근무하고 있고 생활은 수원에 근무지를 두고 있었다.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는지 몸무게가 많이 줄어져 있었다. 이제 정년을 3년 정도 남기고 있었다. 깔끔한 영국 신사의 풍물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제는 나이도 제법 들었음에도 활력이 넘쳐 보였다. 다음은 P 박사였다. 그는 최근에 강남에 집을 사서 이사를 했단다. 큰아들은 경인교대 3학년에 다니고 있고 작은아들은 경희대 치대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국민은행 연구소에서 줄곧 근무하다 10여 년 전에 토지공사로 자리를 옮겼고 그러면서 현재는 대전에 있는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경기학 박사를 했으니 실력은 대단했다. 정년을 3년 정도 남겨두고 있었다. 대전에서 간혹 모임과 회합이 있고 주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공기업이 한참 잘 나갈 때는 자녀 대학 학자금을 다 지원해 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원이 중단되는 바람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도 했다. 그의 얘기 요지는 형님 2분이 있는데 큰형님은 아들만 둘, 작은형님은 딸만 둘이라고 했다. 자신도 아들만 둘이란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 아들은 다들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간병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딸들은 지극정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은 무신경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둘째 형님네가 가장 다복해 보인다는 얘기였다. 딸내들이 부모님 용돈을 다 챙겨서 보내준다는 것이다. 아들들은 부모가 병원 입원해 있어도 잠깐 한번
눈도장만 찍고 간다는 시기다. 이제 앞으로의 퇴직 후의 삶을 고민할 때가 되었단다. 회사일이 아닐 듯했다. 자식들에게 신신당부한단다. 누구의 신세지를 생각하지 말고 각자의 자기 삶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를 했다. 다음은 엘건이다. 얼마 전에 재직 30주년을 맞이했단다. 그래서 회사에서 해외 여행비가 나왔단다. 그래서 생애 최초로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3박 5일간 태국을 다녀온 것이었다. 참 오랫동안 근무를 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다음으로 구미의 엘건이었다. 본래 태생이 주풍령이라고 했다. 그런데 친척의 권유로 부산 감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던 것이 초등학교 시절이란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대동중학에 진학했고 고교 대학을 거쳤단다. 굴지의 대기업에 취직해서 26년을 보냈단다. 그리고 수원 쪽에서 4년여를 근무를 했고 다시 구미로 내려와 지내는 상황이었다. 큰애는 취직을 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둘째와 셋째를 공부시키는 것이 관건인데 향후 2, 3년은 더 뒷바라지를 해야 할 형편이라고 했다. 이제 모두 60을 앞두고 있으니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은 듯 했다. 임플란트를 해놓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도 있었고 한 번씩 건강에 고비를 넘기기도 했던 모양이다. 친구의 문상을 간 덕에 친구들의 형편이나 소식을 듣게 되는 실체가 되었다. 자주 만나고 얘기하고 정담을 나누어야 했는데 세상살이가 뭔지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앞으로 친구들 모두가 항상 건강하고 멋지게 직장생활을 마무리 짓고 아름다운 제 2막도 멋지고 아름답게 펼쳐가길 간구해 본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